바닷가의 카페. 해운대 끝자락 관광객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작은 골목 어귀에 바다향 카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 반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이 작은 공간의 문을 열었습니다. 찰그랑하는 문풍경 소리와 함께 바닷바람이 카페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소금기 섞인 공기와 갓볶은 커피, 원두 냄새가 뒤섞이는 그 순간이 18년째 변하지 않는 그녀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김이 뽀얗게 피어오르고 원두를 갈아내는 기계음이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정미라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첫 잔의 커피를 내렸습니다. 진한 갈색 액체가 하얀 컵에 떨어지며 만들어내는 크레마가 아름다웠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카페 안을 감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미라에게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다림의 전부였습니다. 벽 한쪽에는 색바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11살 성우가 이 카페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18년 전 유학길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죠. 엄마, 꼭 돌아올게. 그때까지 여기 있어줘. 당시 11살이었던 성우는 너무 어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 했고 미국에 있는 친척 집으로 보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편지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다 중학교에 들어간 후부터는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아예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친척들은 성우가 바쁘다, 적응하느라 힘들어한다며 둘러댔지만 정미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고 있다는 것을. 첫 손님이 들어온 것은 아침 7시경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동네 할아버지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할아버지. 아메리카노 한 잔이시죠? 그렇지. 이 커피 맛에 하루가 시작되거든. 할아버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정미라도 카운터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고 바다는 금빛으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평온한 오전이 깨진 것은 우편 배달부가 찾아오면서였습니다. 정미라 사장님 계시죠? 등기우편이요. 정미라는 수령증에 도장을 찍으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발신인은 부산광역시청 도시재생과였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해운대 달맞이길 일대 재개발 사업 계획 통지서. 첫 줄을 읽는 순간 정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고급 리조트 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 기존 건물 철거 일정, 보상금 산정. 차가운 활자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중얼거리며 서류를 다시 읽어보았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8개월 후 이곳은 모두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카페 앞 유리문에 붉은 글씨로 된 종이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철거 예고, 재개발 구역 지정, 이주 대상 건물이라는 글자들이 마치 붉은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정미라는 그 앞에 서서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넓은 바다 너머 어딘가에 있을 아들 성우를 생각했습니다. 성우가 돌아와도 이제 찾을 곳이 없어지는 건가?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이곳을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우가 돌아왔을 때 찾을 수 있도록 바로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사라지는 듯한 깊은 불안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미라는 잠들지 못하고 카페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그녀의 흔들리는 마음을 달래주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낯선 남자. 재개발 사업 설명회가 열린 것은 통지서를 받은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군거리고 있었고 정미라도 그 속에서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해주십시오. 회관 앞쪽 연단에 마이크를 잡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에 반듯하게 빗어넘긴 머리,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다. 이번 달맞이길 재개발 사업 실무를 담당하게 된 한도윤입니다. 그 순간 정미라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무대 위 조명 아래 서 있는 그 남자의 얼굴에서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해운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프리미엄 리조트 단지 조성을 목표로 한도윤의 설명이 계속되었지만 정미라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그의 얼굴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그의 왼쪽 눈 밑에 뭔가 보였습니다. 작은 흉터 같은 것이 어머, 정미라는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 흉터를 보는 순간 18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7살 성우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눈 밑을 다쳤던 그날. 응급실에서 꿰맨 상처가 바로 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얼굴 윤곽은 분명히 달라 보였습니다. 더 각이진 턱선, 더 높아진 콧대. 18년이라는 시간이 어린 소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걸까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한도윤이 설명을 마치며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보상금 외에 다른 대안은 없나요? 이곳이 고향인 사람들에게는 정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도윤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정미라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그도 자신을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확정된 사안입니다. 개별 상황은 고려하기 어렵습니다. 차가운 대답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는 중에 정미라는 용기를 내어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혹시 잠깐 개별 상담이 가능할까요? 한도윤은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개별 상담은 별도로 신청하셔야.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정미라의 간절한 눈빛에 한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분만요. 회관 한쪽 조용한 곳으로 이동한 후 정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어디서 자라셨어요? 왜 그런 걸 물으시는지. 그냥 어딘가에서 본 것 같아서요. 한도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착각이실 겁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정미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흉터는 사고로 생긴 겁니다. 한도윤의 대답이 빨라졌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급하게 자리를 떠났지만 정미라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에서 오래전 들어봤던 것 같은 익숙함을 느꼈으니까요. 의심과 단서. 그날 밤부터 정미라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도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흉터, 그 눈빛,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묘한 표정까지. 정말 성우일 리가 없어. 하지만 며칠을 고민하던 정미라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18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성호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추억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린 시절 성우가 입던 옷가지들, 학용품들, 그리고 스케치북이 있었습니다. 이거였어. 정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성우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려왔던 바다 그림들이 페이지마다 가득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그린 파도, 갈매기, 해변의 모습들. 마지막 페이지에는 성우가 직접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본 우리 바다 마이너스 이성우 11살.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정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정미라는 한도윤이 머물고 있다는 호텔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늦게 그가 나타나자 정미라가 다가갔습니다. 한도윤 씨. 그가 뒤를 돌아보자 정미라는 스케치북을 내밀었습니다. 이것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이게 뭔데요? 그냥 한 번만 봐주세요. 한도윤은 주저하다가 스케치북을 받아들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바다 그림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린 서툰 파도와 갈매기들. 하지만 그 그림들에는 바다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도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숨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나요? 정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도윤은 마지막 페이지의 글씨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와 함께 본 우리 바다 마이너스 이성우 11살. 그 순간 한도윤의 얼굴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란스러움, 당황스러움, 그리고 그리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한도윤은 스케치북을 덮고 그녀에게 돌려주려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개인적인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휘말린다고요? 정미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건 휘말리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해서 묻는 거예요. 혹시 당신이 제가 찾는 그 아이가 아닐까 해서. 한도윤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정미라는 깊은 갈등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를 찾으시는데요? 18년 전에 11살에 유학을 떠난 제 아들이요. 한도윤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이성우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도윤은 스케치북을 꽉 쥐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한도윤은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 가슴 한편에서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올라왔습니다. 창밖 바다를 보며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성호. 내가 정말 성호였던 걸까? 기억의 조각들. 사흘 후 한도윤이 다시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업무용 서류가 아닌 작은 봉투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미라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커피 한 잔 주시겠어요? 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아메리카노요. 설탕은 빼고요. 그 주문을 들은 순간 정미라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성호도 어릴 때부터 단 것을 싫어했었거든요. 커피를 가져다 놓으며 정미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한도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걸 찾았습니다. 봉투에서 나온 것은
작은 만년필이었습니다. 은색 몸체에 S, H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성우의 만년필이에요. 양아버지가 주셨던 건데 왜 제가 이걸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양아버지라고 하셨어요? 네, 저는 미국에서 한국계 가정에 입양되어 자랐습니다. 원래 이름도 기억나지 않고 한국에서의 기억도 거의 없어요. 정미라는 그 말을 듣고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그럼 정말 모르는 거였구나. 스케치북을 보고 나서부터 자꾸 이상한 꿈을 꿔요. 한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바다가 나오고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고 그런데 얼굴은 기억이 안 나요. 정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우야, 정말 너였구나.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한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확인해봐요. 정미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봐요. 그럼 확실해질 거예요. 한도윤은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정말 제가 성우라면 응?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18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한 아들을 정미라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게 내 잘못은 아니야. 그 순간 한도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맞나요? 정말 엄마인 거 맞나요? 응, 내 아들 성우야. 18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바다 위에 새로운 기억. DNA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99.9% 일치. 한도윤은 정말 정미라의 아들 성우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성우 한도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할 게 뭐 있어. 내가 기억 못하는 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엄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성우의 고민은 깊었습니다.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회사에 말해볼게. 다른 담당자로 바꿔달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해봐야지.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만났는데 내 손으로 엄마 카페를 부술 수는 없잖아. 성우는 회사의 개인적인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진행된 프로젝트였고 그가 이 지역 출신이라는 것도 처음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정미라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카페를 옮기는 거야. 어차피 보상금도 받는데 그 돈으로 다른 곳에 더 좋은 카페를 만들자. 하지만 이곳은 엄마에게 특별한 곳인데 특별한 건 장소가 아니라 기다림이었어. 그리고 이제 기다림은 끝났잖아. 정미라는 성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보자. 이번에는 함께 6개월 후 해운대 해변 근처에 새로운 바다향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넓고 현대적인 공간이었지만 바다가 보이는 창가는 여전했습니다. 성우는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 운영을 도왔습니다. 18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엄마 커피 맛이 예전과 똑같아요. 그럼 18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내려왔는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만해. 이제 우리 함께 있으면 되는 거야. 새 카페 벽에는 성우가 어릴 때 그린 바다 그림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새로운 사진이 하나 더 걸렸습니다. 18년 만에 다시 만난 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정말 어디 안 가죠? 응, 이제는 어디 안 가. 창밖으로는 여전히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는 밀려왔다 밀려가기를 반복했지만 이제 그 파도 소리는 기다림이 아닌 함께함의 노래였습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